소방이 저거 끌 수 있을까? 저 50층, 60층짜리 저거 끌 수 있을까? 저거 도대체 어떻게 끄지?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, 어떻게 끄는지, 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, 혹시 뭐 부족한 건 없는지,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,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궁금하다고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. 혹시 고층 건물, 네.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홍콩 화재 이후에 그게 이슈가 되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 20층 이하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를 할 수 있고요. 또 20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고층 건축물 내에 있는 옥내 소화전,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, 연결 송수관 설비 등을 통해서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났는지가 굉장히 대피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방재실에서 초기에 입주자들한테 피난 방법, 구체적인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멘트를 정해서 방재실에서 멘트를 입주민들한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, 대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.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. 그래서 그런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육 훈련 과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고요. 우선은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나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답이 없습니다.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예방에 중점을 둬서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을 이 자리를 빌어 좀 당부 좀 드리고 싶고요. 소방관서에서도 특별 소방 검사를 제대로 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고가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불 끌 수 있냐, 몇 층까지 올라가냐, 그거를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. 각 시도별로 이제 70m까지 고가차가 보급이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따져보면 한 20층에서 23층 정도. 그 지역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전개 각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. 23층, 20층까지는 커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53m짜리도 있고, 23m짜리도 있고, 유형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초고층은 접근이 안 되지만 20층 이하는 유용한 장비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좀 껄끄러운 질문도 해도 되죠? 이제, 화재 구조나 화재 현장 접근할 때 보면 요즘 이제 이면도로, 골목 같은데, 그러니까 주차 차량 때문에 그 곤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현장 접근을 못 하는데, 이게 뭐 1, 2분만 늦어져도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, 그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확 밀고 가버리지 그러냐. 그런데 그렇게 확 밀고 가도 되는 겁니까?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이 배상 문제라든가 좀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이제 주택 이면도로에 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황이 발생하면 좀 사실 심각합니다. 골든타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. 그런데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가 우선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. 법적으로는 가능하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, 그러니까 17년 12월 이후에 18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법하게 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 직원들은 민원 부담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실제 그렇게 못 하는데요.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법대로 정말 급한 상황이면 특단의 조치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밀고 들어가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. 이 부분은 그 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해서 주택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 119 대응국장님 옆에 계신데요. 이런 경우에 119 상황실에서 대개 보면
출동하는 차량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119 대국장 박근호입니다. 출동하는 차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. 아니, 지휘차라든지 지휘 차량이나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? 예, 예. 이게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럴 때는 119 상황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안 된다, 빨리 들어가라, 예? 밀고라도 들어가라,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? 네,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네.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일선 소방관들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시라,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방 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. 아니 근데 또 화재는 예방해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화재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. 왜 이걸 부담스러워 하실까? 이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혹시 이 소방 점검 나온다, 그러면은 지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뭔가 봉투 만들어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?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랬는데요. 지금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. 네, 아니 거의 다예요. 아니 완전히 없어졌어요. 아주 없어졌습니다. 아주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,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시설 보안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.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특별 소방검사, 소방관들이 하는 소방 건물들이 1년에 한 15만 건 정도 됩니다. 전체 물량 중에서는 한 10%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직접 소방관들이 건물에 진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안전은 그만치 담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국민들께서 그렇죠.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됐든 아니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 그게 이제 소방 점검을 해 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다소 좀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 실질적인 부담이 아니라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소방 점검에 되면 어떤 이 화재 예방을 위한 그런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,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달라, 이런 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절대 이제는 봉투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. 그런 부담 느끼시지 말라. 또 그 다음에 영업시간 바쁠 때 소방점검하러 가는 건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영업 방해가 될 수도 있다, 이런 건데요.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이런 한가한 시간 이럴 때를 좀 잘 택해서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 일을 해주시고, 또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쪽에 이제 상가 연합회라든가
또는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연합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런 상인연합회 측과 함께 소방 점검을 한다든가 예. 또는 뭐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가서 이거 아주 투명하게 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예.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그런 것들.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유념해서 예. 현장에서 그게 작동될 수 있도록 네. 그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실은 예.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관 중심이 아니고 상가 입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서 소방 점검을 좀 섬세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재강조해서 현장에서 소방 점검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, 하고 네. 말씀 주신 대로 그 과거의 그런 관행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